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김은의 문장을 처음 읽었던 그때 나는 벼락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일보 재직 시절 박래부 기자와 함께 쓴 문학 기행을 묶은 책이었는데 나를 세우지 않은 서정적 문체로 시퍼렇게 날이 선 문장을 만들 수 있음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기자나 작가가 아니라 문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김은은 기자 출신답게 육하 원칙에 입각한 사실적이면서도 건조한 문장만을 가지런히 나열합니다. 과인과 수사가 진심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안 것도 그의 덕입니다. 마치 카메라의 뷰파인더 안에 대상을 밀어넣듯 멀고 가까운 거리 속에 인간과 사물 그리고 풍경을 관찰하고 보여줄 뿐입니다. 김은이 200자 원고지에 연필로 글을 쓴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 작가의 작업실 칠판에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좌우명이 적혀있다 합니다. 글쓰기를 온전한 육체노동이라 말하는 그는 문학의 미학적 명제와 같은 담론을 경계합니다. 나는 문학이 인간을 구원하고 문학이 인간의 영혼을 인도한다고 하는 이런 개소리를 하는 놈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작가가 그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글을 두고 한국 문단에서 대체 불가라고 하는 것은 비단 문장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 터입니다. 칼의 노래, 현의 노래, 남한산성, 그리고 최근에 하얼빈에 이르기까지 서늘하면서도 건조한 문체로 영웅 뒤에 가려진 개별자를 그려온 그가 오랜만에 단편소설로 돌아왔습니다. 2002년 봄에 출간된 소설집 저만치 혼자서가 그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 대한 인터뷰에서 나는 의도적으로 소외당한 인물을 등장시킨 것이 아닌 그들이 내 소설 속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저 그들 이야기를 대신 써주었다라 했습니다. 의지에 박힌 나는 한 사람의 이웃으로 이 글을 썼다라는 문구는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작가적 시선입니다. 이번 소설집에는 눈을 크게 뜨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독거노인이나 죽음을 목전에 둔 이들, 출소자나 범죄자, 사회 진출이 절박한 20대 청년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일체의 감정을 배제한 채 한 인간의 삶을 세밀하게 그려내는 그만의 방식은 여전하고 운명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나 분노도 희망도 없습니다. 견디는 자의 고통이나 생의 불우함에 대한 좌절도 없이 속수무책의 운명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디에도 괜찮아 보이는 삶은 없지만 크게 낭망하지 않고 가난해도 궁벽하지 않습니다. 김은의 소설을 보면 아름다움과 고통이 지척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산자는 저마다 감내해야 하는 슬픔과 비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제작 저만치 혼자서는 2012년 12월에 작고한 천주교 사제 치릴로 신부의 생애를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입니다. 의정부 교구 상장례학교장이었던 치릴로 신부는 병원에 들어간 지 12시간 만에 죽음에 이르렀는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몸의 고통을 안고도 순연하게 자신의 일상을 이어간 분입니다. 소설에는 과거 기지촌과 나환자촌에서 봉사해왔던 수녀들이 마지막 남은 육신을 이끌고 도라지 수녀원에 들어와 죽음을 맞기까지의 과정이 담담하게 담겨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한 이에게도 생의 마지막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들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을 리 없고 추한 육체를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목전이라 하더라도 수녀들은 자신의 결벽과 수줍음을 개별자로서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합니다.
죽음이 모두에게 닥쳐오는 보편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생은 마지막까지 존엄해야 합니다. 오래 산 몸은 병을 감내해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은 분명 옵니다. 그 죽음의 보편성 앞에서도 훼손될 수 없는 개별자의 존엄을 작가는 말합니다. 늙음하게 혼자 사는 노인의 삶은 또 어떤가요? 재산이 얼마이던 지금의 처지가 어떠하던 그들 인생 뒤에는 닿기 치열했던 한 시절이 있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무인칭 속에 내리막 인생을 사는 전형 내기 장기 속 이춘갑과 오개남 역시 누구 못지않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IMF로 사업이 망하고 이혼까지 가게 된 이춘갑은 오개남을 처음 보았을 때 그 역시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생애를 살아온 사람일 거라 여깁니다. 자신 몸에 배어있는 가죽 냄새가 그의 삶을 증명하듯 그의 몸에 나는 시큼한 몸냄새 역시 밥벌이의 흔적일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개남이 데리고 다니는 야라고 불리는 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맹도의 훈련을 받았으나 실패한 맹도견으로 퇴출된 후 말기암 환자와 오개남을 거쳐 다시 거리의 개로 돌아가야 하는 이 개에게도 한 인생이 있습니다. 홀로 늙어가는 오개남과 이춘갑에게 그리고 야라고 불리는 개에게 그들의 인생이 왜 쓸쓸한지 물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 덩어리로 얽힌 생로병사를 조각 내에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면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돈을 주고 도우미에게 도움을 청하는 명예 부사장직의 노인 역시 삶이 적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 40여 년의 시간 저편에는 사랑의 힘으로도 막아내기 어려운 설화적 가난과 그럼에도 애틋했던 한 시절이 벌떡이고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해 적당한 여자와 결혼한다 해도 백년회로의 연을 이어갈 만큼의 연민의 힘을 길러내지 못한 것 역시 그의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청춘의 삶은 또 어떤가요? 노량진에서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반값을 아끼기 위해 계약 통과하는 공시생의 삶 역시 팍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외된 이들이라는 말로 퉁치기에는 너무도 미안한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골에서 부모가 보내주는 돈이 미안해 두 발로 당당하게 서고 싶지만 약육강식의 현실을 살아내기에 그들이 가진 것은 너무도 없습니다. 영자라는 소설 속 영자는 아르바이트에 치여 공부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구급 발표가 난 그날 나는 붙고 영자는 떨어져 동거는 끝났고 이들 이별에 군더더기 하나 없습니다. 감정을 쏟는 일마저 사치인지 모릅니다. 소설집 저만치 혼자서 속 인물들은 세상을 탓하지 않고 삶의 고단함과 쓸쓸함을 다가오는 풍경처럼 받아들입니다. 명태와 고래에서 조류에 떠밀려 남과 북의 연안선을 넘나들다 간첩으로 몰린 어부 이춘계 인생은 사는 일의 속수무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에 수많은 개인들은 국가폭력에 희생되었습니다. 무동력 어선의 선주에게 금강산 근처의 어레진에서 남한의 항일포까지의 거리는 해풍에 밀려가면 반나절 거리지만 그 사이 그어진 군사 경계선은 삼엄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밀려간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해류에 의해 휩쓸려 갔다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가 명태가 아닌 이상 역사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몰고 온 게 아니라 밀려서 왔소 라는 그의 말은 인생 전체에 대한 유비로 읽힙니다.
죽기 전 바다와 마을이라는 제목하에 10점의 그림을 그려 전시한 후 바다에 빠져 죽은 그의 삶에는 원통도 회한도 없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지금 서 있는 이 편에서 저쪽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으며 다가오는 시간들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낼 뿐입니다. 죽음이라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죽음이 오고 한 생애가 끝난 자리에는 또 다른 생명이 깃듭니다. 명태, 가자미 이런 이름들이 본래 그들의 이름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속에 바다와 함께 명멸해 왔듯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풍향과 시간이 구획되지 않듯 한 인간의 삶 위로 포개지는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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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역시 구획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생의 진실입니다. 은학은 감히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아무것도 아닌 개별자의 삶을 도들새김에 놓습니다. 그것이 문학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병명 없이 바스러져간 수녀의 삶을 기억하게 하고 무연고 익사체로 발견된 쓸쓸한 자의 생을 복원합니다. 특수자가 3개나 붙는 범죄자 인생의 뒷면을 보게 하고 생존 경쟁에서 밀려난 쓸쓸한 이들의 삶에 온기를 채웁니다. 김훈은 이 소설집을 두고 나의 소설에서 위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희망 없는 세상에서도 인간은 살아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반짝이면서 인간을 인도하는 희망의 등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헛된 희망에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본능으로 절망에 맞서는 사람을 써보고 싶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밥벌이의 고통을 무엇보다 무겁게 다루는 그 다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희망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소설집 덧말에서 밝혔듯 고통과 절망을 말하기는 쉽고 희망을 설정하는 일은 늘 어렵기 때문일 터입니다. 백전백패할 것을 알면서도 기어이 한 줌의 언어로 생의 절박함을 그려내는 그는 감각적이면서도 서정적인 문체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세상과 불화하기를 희망합니다. 김훈의 절박한 언어는 불의한 세상과의 맞짱에서 나온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